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오늘 엔캠이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엔캠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실처럼 분명히 어제 급등을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5월에 있을 MSCI 이 부분을 우리는 공략하면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부터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왜 이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 조정이 일어났었고, 어제는 왜 급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채가 지금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예, 맞아요. 공매도를 이용한 장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과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서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기 위해서 몸집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과 조정의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후반에 일러드리는 매집주,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 예,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만 이제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상승 대비해서 오늘의 하락 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미리부터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회소는 분명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에 대한 부분 어제, 예, 이 부분 새벽에 일러드리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 그 영상을 같이 보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했던 이유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자료, 그리고 예, 맞아요, 매집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첫 번째, 맞습니다.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러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 SDI 출신이 바로 오정강 씨죠. 자, 오정강 대표는 기본적으로 삼성 SDI에서 전해액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떻게 됐죠? 퇴사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주가 모양을 보게 되면요, 삼성 SDI 주가 모양과 가장 흡사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삼성 SDI가 오르죠. 왜죠? 맞아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전고체를 양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 그러면 전해액과 전고체 배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엔캠은요, 쉽게 말해서 이 전해액이라는 건 사람의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이 리튬 이온을 잘 오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죠? 맞아요. 이 부분이 이 고체 성질로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 SDI가 2028년도에 양산한다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요, 액체를 고체로 바꿉니다. 폭발 위험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돼요. 그러면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시장이 논란을 하나 일으킨 부분이고요. 두 번째 뭐죠? 이 공매도 세력들은 맞아요. 삼성 SDI의 수석 연구원 출신인데, 과연 삼성 SDI가 향후에 전해액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몰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몰아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시장의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중간중간 있는 타점 하나하나마다 즐기는 투자가 돼야죠. 자, 손실폭을 줄이고 5월에 있을 MSCI를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왜 영상을 봐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때 급락이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라 했던 이유는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였죠. 뭘까요? 2차전지 전업종이 빠질 때였죠. 그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향후에 엔캠, 제2의 엔캠, 제3의 엔캠, 제4의 엔캠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근무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맞아요, 고기를 낚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공부죠. 자,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기타 유튜버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시장을 보고 선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저도 이제 올해 54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지난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다 일러드릴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주식타짜 안교수, 저 개인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구독하시면 되고요. 엔캠 실시간으로 한 번씩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데, 사실 이게 언제죠? 네, 꽤 됐죠. 자, 이제 1780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자, 여기서 제가
이날 급락이 이루어졌던 날 뭐라고 합니까? 초급등 예상. 예. 새벽 긴급 영상입니다. 상환 우선주 아세요? 시간의 하락 이유 아세요? 앱클론과 비교해 봅시다. 5월까지는 무조건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맞아요. CB 컴포터블 본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과거를 알아야 미래 5월까지 여러분들은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룬지 간단히 봅시다. 시작을 하겠죠. 일정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죠. 기회를 삼으십시오. 단기로요. 그 빠졌다 오르는 것도 항상 수익이에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인데 하락을 하는 구간에는 분명히 접근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때, 그죠? 맞아요. 새벽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않겠습니다. 자,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때.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들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중간중간 다 대응을 해야겠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에코프로 머티도 이 당시에 MSCI, 그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76만 주에 장난을 이끌어내죠. 어떤 장난을 이끌어내죠? 맞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스톡 옵션. 전환되지 않는 거. 이날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공시사항으로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이런 기사 찾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보시게 되면 김무성 씨까지 가서 오정강 대표 장관까지 지금 하고 있죠. 자, 보세요. 김무성 씨와 있었고 오정강 대표 안덕근 장관. 자, 이 부분에 대한 전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 씨도 계속 이제 최근에 정치인들 관련된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매도꾼들의 장난은 피해가야 돼. 그죠? 자, 상당히 돼요. 자, 댓글로요. 여러분들 일단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즉 매도를 금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상방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덜어놓는 거. 그리고 5월에 있을 MSCI 이 부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여기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수익률은 35만 8천 원이 아닌 얼마가 돼 있어야 되죠? 6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 평가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타플라이가 되는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 이때 본인이 영상을 찍었다는데 그거 한번 보는 건 어때요? 그죠?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데 자 봅시다. 자, 이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급락이 나온 건데 이건 간단히 좀 보는데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급락이 일어났을 때 영상이죠.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해서 탐방을 다녀왔을 때 제가 영상을 속했겠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 관련주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리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위에서 때려 맞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봐봐요. 플러스로 끝났죠. 그러면 자, 이때 제가 했던 말이 이거죠. 자,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바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그죠? 후발성은 갖고 있지만 어떻죠? 급등하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자, 이거는 산업군의 이동입니다. 하나 두 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엔캠을 작전을 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조정, 이 시기 MSCI 편입되기 전에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 이 엔캠이란 종목과 그리고 배터리 통,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전액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역시나 제가 일러드렸어. 근데 똑같은 시기에 움직이죠. 뭘까요? 테마주? 아니죠.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삼성 SDI가 주가, 맞아요. 상승을 보일 때마다 주가 조정을 일어난 거. 이 패턴. 그죠? 그러면 100% 일치합니까?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기계 룰이 있어요. 향후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도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과정이라고. 자, 여러분들 하나만 영상을 더 볼 텐데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공부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금전을 요구하고 손실폭을 확대시키는 유튜버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3년 전에 그만두고요. 7월 16일 작년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큰 판을 부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엔캠, 제3의 엔캠이 나와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엔캠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10억이 꿈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뭐 금전을 낸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셨을 때 기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모임 갖는 거 아시죠? 아시죠? 자,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량이 갑자기 많은 속도로 오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 한두 분인 것 같은데 엔캠 공부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공부방 주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 부분 하나 볼 텐데 12일 전에 제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력들은 딱 이 가격까지 올리고 나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무조건 그들처럼 움직이세요.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왜요?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자, 이때부터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33만 원 정확히 지켜낼 거다. 넘지도 않을 것이다. 36만 원을 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저점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시장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최고가에 파는 게 아니에요. 왜?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최고가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하면서 아하,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진 않겠네. 이유는요? 맞아요.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에서 무슨 사유가 있나? 자, 시장이 원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는 거와 다르죠. 댓글로 여러분들도 대응이라고 적으면서 나도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1의 인금, 제2의 인금, 제3의 인금, 제4의 인금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덜어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MSCI 이벤트가 남아있는 걸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자,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는데 자, 어떻습니까? 미국의 IRA법. 그죠? 이게 뭐죠?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1등의 전액 생산국은 중국. 그죠? 전구체도 누구죠? 에코프로머티인데 결국은 중국이 1등이잖아요. 역시나 희소성의 원칙은 발휘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중간중간 과정에 있을 미국의 어떤 중간 선결과 조 바이든과 트럼프 이 부분 그죠? 누가 압승하냐에 따라서 등폭이 있을 수 있고요.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이 얘를 싫어하는 이들의 의도 그리고 추가적인 어쩌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들의 의도를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큰 수익을 내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도 하나 일러드릴 거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해서 똥이 된지 아닌지 모릅니다. 전액에 대해서 2차지 전업종이 빠집니다 해서 1월 22일 날 10만 원 라운드 피겨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하자. 영상을 찍으면서 보내드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식을 공부하는 활동이 왜 금전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010-4822-8706으로 문자로 공부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부모방 입장시켜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고점은 찍어봐야 고점이라고 했죠. 자, 2월 27일이죠. 자, 이때 엔캠 종가매도 경고 종목 해제 이후 주가 조정 가능성 5월 패시브 자금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큰 판을 보고 시장의 룰을 이해하시죠. 역시나 대동 똑같이 말씀드리죠. 33만 원을 그리고 맞아요. 지킬 거다. 그리고 이 부분. 그러지 않으면 경고 종목 해제가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4일에도 27만 원에 사서 매도가 29만 4천 원에 한번 팔아보죠. 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패시브 자금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뚫어버리면서 올려버리고 차익이 일어나고 더 하락할 것 같은데 뭐죠? 반등을 줘버리는 그런 현상.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관 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자, 3월 4일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문자를 실시간으로 또 보내드렸어요.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 큰 판을 보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거죠. 자, 3월 10일 NKM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는 27만 6천 원에 한번 끊어놓고
영상 주제와 같이 상환 우선주 이벤트. 예, 제 개인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된 주가. 미리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앱클론의 사례를 이걸 이어드렸죠. 그죠? 예, 앱클론도 상환 우선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미 선반영돼 있잖아요. 미리 올랐잖아요. 근데 미리 빠졌잖아요. 이 부분은 시총에 대한 규모가 2천억과 5조, 4조짜리에 대한 규모를 봐라. 이건 순간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런 부분들도 공부방에 다 달아요. 예. 전환 가능일이 이렇게 있는데 사채에 대한 컨버터블 본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사화되고. 자,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공시사항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 기사로 나왔습니까? 기사로 나왔죠.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기부합시다. 자, 나왔나요? 나오지 아니하였죠. 그죠? 근데 기사화를 시키죠.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에코프로처럼 기사화를 시키죠. CB라는 물량. 그죠? 자, 미리 빠져놓고 이런 형태를 반복한다는 거는 이들 분명히 공매도와 섞여 있다는 거고,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서로가 예, 관계가 안 좋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쳐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놀고요. 시장의 세력들은 분명 판이 깔렸을 때 들어온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4천 원 조금씩 이 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죠?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신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 접근해야 될 구간인데 향후에 있을 반등에 대한 부분도 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공부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 반드시 여러분들 시장을 읽어야 돼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회에 긍정적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런 고무방을 운영 중에 있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일러드렸던 대로 제가 7월 22일 이때부터 7월 16일부터 제가 이제 연기금액 50조 넘는 자금의 전략적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는데 금융권 세미나 한 번씩 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관 투자한테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제시를 하거든요. 단기 거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손실이 한 번 날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산업군, 항상 말씀드리죠. 산업군,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신성델타테크, 선암, 그리고 엔캠, 알테오젠, 이 상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요 35만 원을 제시했고,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알테오젠, 이렇게 HLB,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이런 현대차, AI 관련주,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러면서 2,56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이제 증권사 6군데의 매집주, 요거는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산 이유가 있지만 산업의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공부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누워있는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는데 못 올랐던 종목들도 AI 산업군을 만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공부 내용입니다. 바이오 산업군들도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 자,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이끄는 거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이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급등하고 있죠.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급등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의 사이클을 맞추고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해야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제3의 인캠, 제4의 인캠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전액, 엔캡, 그죠?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의도 세미나를 이번에 다시 또 개최하고 있어요. 자,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이게 이제 메인 주제고요. 엔캠과 신성델타테크, 이건 초전도체로 엮여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죠? 초전도체가 아닌 전액에 대한 이 관련주의 배터리통에 대한 확산, 이걸로 찾아냈거든요. 그것도 이따 잠시 보여드릴 텐데, 자, 이번에 구간별 매매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참여를 원하시는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공부가 우선이에요, 일단. 아시죠? 근데 장소가 좀 비좁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제일 앞에 앉을 텐데 뒷부분이라도 여러분들 앉을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신이 정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초고전도체가 아닌데 찾아냈어? 한번 궁금한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정말로 저는 이 2차전지 배터리 통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도록 하시죠. 아래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쵸? 결국은 이때 제가 배터리통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엔캠과 같이 신성델타테크도 언제 잡아냈죠? 이 부분에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다루고 있는지, 공부방의 내용은 어떤 건지, 세미나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일단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 바랍니다. 댓글로 대응이라고 달아주시고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